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강원을 중심하여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항상 무기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김기현 대표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 막 이런저런 일들 많이 터져서요. 김기현 대표 고심도 참 깊어질 것 같은데 민지수 기자, 홍준표 시장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또 국민의힘 지도부 또 비판했어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 작금의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탓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당 지지율 폭락은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실언 때문인데 엄한 자신 탓을 한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당분간 대변인 말대로 자신은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했던 지지율 60% 어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쏘아 올렸습니다. 최진영 의원. 당분간 입 닫고 있을 테니까 지지율 60%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당분간 입을 닫고 있을 테니까 저 하는데 당분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당의 원로로서 또 이제는 뭐 해촉이 됐습니다만 당 3인 고문으로서 쓴소리맨, 미스터 쓴소리맨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지금 이와 같은 쓴소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죠. 정말 쓴소리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정말 약이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고 네. 그 반면에 지금 김기현 체제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리더십이 차근하기도 전에 왜 자꾸 리더를 흔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 입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쪽이 조금 더 전체적인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입을 어쨌든 닫겠다. 저는 그와 같은 그 당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 홍준표 전 대표죠. 지금 대구시장님이 이와 같은 것을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고 얼마나 말씀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지율을 너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 한번 올려봐라.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당원의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정당 지지율과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올려도 사실 지금 올릴까 말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 대표를 넘어서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나는 뒤로 빠져 있을 테니까 당신들끼리 잘해 보시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밤에 전화라도 하고 한번 직접 찾아가서라도 차 한잔 하시면서 그것을 풀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해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TK에 어떻게 보면 요즘 맹주 아닙니까? 네. TK 지역에서의 지금 빠지고 있는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김기현 대표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40%, 50%까지 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데 한 손이 아까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최진영 의원 얘기대로 이제 아이디어대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에게,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서로 막 폭발을 해요. 왜 서로 둘이서 폭발을 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 홍 시장하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의 어떤 악연이 좀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지금 대구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는 대구시장 출마를 가지고 이제 또 갈등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대구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발언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이제 홍준표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 홍 시장이 여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조금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 시장이 좀 차별화하려고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홍 시장이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이제 그 부분을 좀 흔들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김 대표는 이제 상임 고문직에서 홍 시장을 이제 해촉을 하면서 네. 이제 조금 더 다시 당 장악력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갈등이 촉발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김 대표가 이제 그 홍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상임고문직 해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당을 좀 장악을 하고 좀 네.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좀 요것도 하나 좀 궁금한데 우리 처음에 이제 모두에서 김기현 대표 얘기를 들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입을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상당히 센 발언인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센 표현까지 썼을까요? 저는 저게 이제 센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그래요? 그냥 그 입 당장 닫으라고 했을 뿐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우리 당의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 당을 공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와 연계된 부적절한 행동 등에 대해서 징계한다거나 또는 김재원 최고처럼 뭐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 또 최고위에서 정광훈 목사가 했던 것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김기현 최고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우리 당 사람 아니니까 그냥 거리두기 하고 입 닫아라. 이건 뭐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쓴소리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와 손절하라고 하니까 정광훈 목사와 손절해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양도구역이라는 주장을 하니까 1년 징계를 때리고 나경원 의원도 윤핵관들이 오해를 시킨 것 같다라고 표현하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서 해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홍준표 씨라든가 이준석 대표처럼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쓴소리했다고 이런 분들까지도 징계를 먹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쓴소리하지 못하는 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체제하에서 또는 윤핵관 체제하에서 전혀 이견이 용납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정광훈 목사하고 손절하지 않은 채 저는 정광훈 목사의 어떤 비아냥 같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의 조직 장악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지수 기자, 밖에서 만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썩는데 정광훈 목사 뭐 제재하거나 징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징계나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하태경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은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당내 영향력을 지우기 위해서 일단 이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의 당과 국민의힘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 이름이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 명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을 출연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 아니고 이거 출연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상범 대변인 오늘 오후 2시에 정광훈 목사 대응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981명을 파악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최근 정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다만 이 전광훈 목사 추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은 현행 당헌 당규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중 당적이 발견이 되면 정당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으로 탈당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최진영 의원, 이렇게 이중당직자 이제 뭐 이렇게 파악해서 뭐 정리한다고 하면 진짜 결별은 돼요? 어때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광훈 목사의 공과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 정권 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파를 결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은 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권 교체가 되었고 네. 나아가 지난 3월 달에 전당대회, 그것도 100%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전당대회에서 끝이 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광훈 목사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쓸데없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 하려고 하는 그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바로 공천에 관한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대놓고 당에 대한 공천권 내놔라. 결국 그 말은 뭐죠? 정광훈 내가 국민의힘의 대표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 이제는 뭐 당의 어떤 추스린 다음에 서진 정책, 중도 확장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뒷다리를 잡는다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81명의 정광훈 목사의 어떤 추천을 받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중 당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잘라내므로써 향후 앞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있다 하더라도 읍참마수가겠다는 나름대로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김지명 변호사, 이런 가운데 정광훈 목사가 또 구설에 또 휘말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되는 발언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목사는 그 오전 주일 설교에서 병실이 5,000석인 복지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갈 때 예쁜 간호사들한테 짧은 치마도 입히게 하고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상품화 논란을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전 목사는 나는 돈을 참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통신사 이동 1,000만 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교인들한테 그 선교 신용카드 발급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다소 이해가지 않는 발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카드를 1,000만 장 정도를 만들면 이제 현찰 21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찾아와서 카드 1,000만 개를 완성하면 50년 동안 이자 없이 22조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50년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그 김종혁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당이 이런 어떤 발언, 문제되는 발언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는 손절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 목사가 뭐 당원도 아니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뭐 당원권을 뭐 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뭐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구설 그래도 영향은 지금은 좀 받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